안녕하세요. 저는 까만 카멜레온 작업을 한 이은선 작가라고 합니다. 이 책은 제가 쭉 경험했던 것들이 좀 녹아있기도 한데요. 굉장히 자존감 높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어떨까 해서 만든 책입니다. 주인공이 이제 카멜레온인데 이 아이를 주인공을 카멜레온으로 선택한 이유는 카멜레온이 이제 색깔이 마음대로 변할 수 있다는 존재라서 어떤 다양성을 표현하는 데 좋은 소재라고 생각했고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보호색의 역할도 하지만 감정 변화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책을 바꿀 수 있는 종류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카멜레온들이 색깔을 바꿈으로써 어떤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런 좋은 소재가 돼서 카멜레온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을 까만 카멜레온으로 정한 이유는 보통 까만색을 사람들이 좀 예쁘지 않은 색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알록달록한 색들을 예쁜 색이라고 생각하는 편견이 있기도 하고 해서 편견을 좀 깨볼까 하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까만 카멜레온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 장면은 이제 처음 카멜레온들이 태어나는 장면인데요. 얘네들이 이때는 색의 변별력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카멜레온의 알이 말랑말랑한 껍질이라서 껍질을 약간 찢고 나오는 그런 동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카멜레온들이 태어나서 이제 아기 카멜레온들이 돼서 이때부터 조금씩 색깔을 이제 정체성을 갖기 시작하는 시기가 됐어요. 근데 이 친구는 주인공 친구는 계속 까만색입니다. 그리고 빨갛게 모든 열매가 있을 때 그 빨간색에 동화돼서 그러니까 사회에 동화되는 그런 느낌인 거죠. 다른 친구들이 색깔을 변할 때 이 친구는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계속 사회적인 경험이 생기면서 이제 다른 여러 가지를 접하면서 색깔이 변하게 되는데 이 친구는 계속 변하지 않죠. 이 알록달록한 꽃들 속에서 항상 까만 카멜레온은 순례가 되지만 그런 거에 별로 아랑곳하지 않는 친구입니다. 약간 사회적인 어떤 불합리 같은 걸 느낄 수도 있겠죠. 친구들이 왜 변하지 않냐고 물어봐도 별로 개의치 않는 친구예요. 근데 이 주인공은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그 다른 동료들이 이제 빨간색에 현혹될 때 이 친구는 열매의 맛이 어떤지 그런 거에 더 관심이 많은 친구고요. 그리고 새들하고 노래를 같이 하면서 어떤 새들이 어떤 소리를 내는지 그거에 더 관심이 많은 친구입니다. 그리고 그 꽃들의 예쁜 색깔보다는 어떤 향기가 나는지 그거에 더 관심이 많은 친구입니다. 카멜레온들이 다 자라서 어른이 됐어요. 하지만 주인공은 어른이 돼서도 계속 까만색입니다. 친구들이 또 물어봤지만 이 친구는 별로 개의치 않았어요. 밤이 되고 색깔이 다 없어져서 친구들이 심심해할 때 이 친구는 다른 점에서 오감을 느끼는 그런 친구예요. 그리고 항상 자기가 까만색인 거에 자랑스럽고 까만색인 걸 좋아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책은 이렇게 끝납니다. 까만 카멜레온은 이제 색깔보다는 다른 향기나 뭐 소리나 이런 오감에 더 그런 걸 느끼는 걸 좋아하는 친구이고 이 색깔은 제가 생각하기엔 사회적 편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두들 다 같이 비슷비슷하게 생각하는 편견들에 쌓여서 살고 있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제가 어떤 사람이나 다 누구든지 편견을 갖고 있기도 하고 본인이 편견에 희생이 되기도 하고 해서 이런 편견을 좀 깨부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거나 그런 전환점이 되는 그런 책이 됐으면 어떨까, 독자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많은 편견 속에서 저도 살아왔죠,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저를 얘기하고 제 본 모습이 아닌 모습을 저라고 생각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 그런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저도 알게 모르게 남들한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런 편견에 많이 쌓여서 살았는데요. 그렇게 살다 보니 자기 중심을 갖고 그리고 자존감 높게 사는 삶이 좀 행복하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독자들도
그런 마음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자존감 높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이런 책을 만들게 됐습니다. 제가 그림책 작가가 되면서 그림책으로 많이 표현하고 싶은 내용, 그리고 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정체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제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리고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 본 모습이 뭐고, 나는 어떤 점에 많이 흔들리고 어떤 점이 나에게 장점이고 단점인지를 알면 본인이 이제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 책도 그런 스토리 중에 하나인 거죠. 이 책도 정체성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고양이가 다른 동물이 부러워서 계속 다른 동물로 변했지만 결국 자기 본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정체성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이야기를 담아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작업들도 정체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체성과 더불어서 공존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그림책으로 담고 싶습니다. 동물들은 캐릭터화하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딱히 어떤 성격을 부여하지 않아도 그 동물 자체가 갖고 있는 성격 때문에 캐릭터를 표현하는 데 굉장히 즐거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런 캐릭터를 그대로 이용해서 동물의 성격을 부여하는 방법도 있고, 아예 반전을 줘서 이런 편견을 갖고 있는 동물인데 굉장히 다른 이미지로 표현되는 그런 방법도 재밌는 것 같아서 동물을 이용하는 그림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책에는 의인화된 동물은 아니지만 물고기가 주인공인 책을 지금 작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닭이 주인공인 책도 작업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책 작가가 되게 된 계기는요. 어릴 때부터 워낙 책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책 보고 책에 나와 있는 그림들 따라서 그리고 또 계속 책 보고 그렇게 어린 시절을 지내고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다 보니 커서 뭐 이제 이런 출판 계통 일도 제가 이제 첫 근무 직장이 이제 그림책 하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돼서 그래서 그림책을 하다가 거기서 제가 근무할 당시만 해도 한 30년 전 거의 다 된 때라서 그림책다운 그림책이 우리나라에 거의 없었는데 외국에서 들어온 많은 책들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책들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던 차에 국내에서도 막 좋은 그림책들이 많이 나오고 저도 제 이야기를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서 책으로 담고 싶다는 그런 욕심도 생기고 하다 보니 이제 그림책을 공부를 하게 됐죠. 그리고 하면 할수록 정말 그림책이 너무 좋은 예술 작품이고 굉장히 훌륭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꾸준히 공부하고 또 훈련하고 계속 이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제가 이 책을 하면서 어떤 독자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 독자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데 이 까만 카멜레온이 다른 색으로 변할 수 없는 그런 좀 아픈 아이인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진 않습니다. 이 아이는 자존감이 강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을 고집하고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는 아이입니다 했을 때 그분이 약간 실망한 그런 눈빛을 제가 읽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분 자녀분이 좀 아프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도한 거와 상관없이 이렇게 독자들은 또 본인의 경험과 이런 걸 또 다 투영해서 그렇게 책을 읽으시는구나. 그래서 작가의 손을 떠나면 어차피 이 책은 독자들의 몫이니까 독자들이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부분도 다 있구나. 제가 그렇게 처음 느꼈어요. 그래서 꼭 제 의도대로 읽히지 않더라도 독자분들이 본인이 그런 경험과 이런 바탕으로 해서 읽혀지고 그게 어떤 울림을 준다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림책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내 그림책만의 어떤 그런 편협한 생각보다는 여러 독자들을 만나서 다른 독자들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그래서 이런 책이 이렇게 또 조금 더 범위를 넓혀갈 수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면서 더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독자들과 만나는 것도 굉장히 기쁘고요. 제 책이 이제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런 걸 옆에서 경험하는 것도 너무 큰 즐거움이고 그림책 작업하는 일이 그런 것 때문에 더욱 더 즐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